저도 그 말에 속았고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가 좋은 생각이라 여겼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피해도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조차 혼란스러운 이 미친 세상에 아이들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미처 몰랐던 건 그 이면에 훨씬 더 어둡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트윗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영국에서 키어스타머가 16세 미만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를 포함한 거의 모든 소셜미디어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죠.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뭔가 좀 수상해 보였어요. 바로 차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블루스카이라는 아주 진보적인 성향의 X 같은 소셜미디어인데 이것도 뭔가 정치적인 조작처럼 느껴졌죠.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는 것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6세 미만과 그 이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달았죠. 바로 이 트윗 때문이었어요. 이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가 아니에요. 더 그럴듯하게 포장한 디지털 신분증일 뿐이죠. 있잖아요. 잉글랜드는 사실상 대규모 감시 시스템인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해 왔어요. 디지털 추적이 없이는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신분증이 필요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답답해했던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행동을 추적당해야 하죠? 왜 우리의 신원 확인 방식이 디지털 시스템이어야 하죠? 하지만 점들을 연결해보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금지하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이와 신원을 증명해야만 해요. 즉, 그들은 디지털 신분증을 정말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매우 어둡고 사악하게 전개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단순히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정말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영국에서 그루밍 갱단을 막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영국 전역의 성인들과 영국 전역의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 신분증 추적과 감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하는 일이 소셜미디어의 악으로부터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뿐인 것처럼 들리게 하면서요. 인터넷 반응을 살펴보면 놀랍지 않으실 겁니다. 완전히 난리입니다. 키어스타머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와 관련해 이를 곧 법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성인은 소셜미디어 사용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익명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하루에 약 30명 정도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체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세 미만 금지 조치는 아이들을 신경 쓰는 척 하는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영국 내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감시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건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모든 말을 실제 신원과 연결해서 추적할 수 있고 만약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표현하냐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극좌파, 그러니까 이 블루스카이 앱을 사용하는 극좌파 사람들은 금지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블루스카이는 금지당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통제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분명히 블루스카이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요. 제가 말했듯이 알론소 가르멘디, 이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가 아니라 더 나은 마케팅을 내세운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루스카이가 영국 소셜미디어 금지에서 제외된 걸 이상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계정은 코미디 계정 같고 16세 미만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는 환영할 만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나이 아이들은 자신이 보는 걸 이해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어요. 일부 웹사이트는 예외로 두어 아이들이 트랜스젠더 건강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성 리타 데드 박사는 분명히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정말 흥미로운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곧 그 얘기를 해볼게요. 하지만 먼저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서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푸시백 운동 확장과 주류 미디어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 공유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운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매튜 모스턴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집에 아이가 7명 있어요.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에서 데려와야 할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휴대폰을 줍니다. 아이들이 크면 일반 휴대폰을 주지만 제한과 모니터링을 하며 컴퓨터 사용도 제한하고 감시합니다. 13살 전에는 이메일 계정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교엔 학부모 동의하에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이 있어요. 18세 전까지 X, 인스타, 스냅챗, 페이스북 사용 불가입니다. 정부 감독 대신 부모 역할이면 충분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트윗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아주 구체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어야 해요. 그리고 정부는 당신의 개인적인 일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아야 해요. 그게 바로 자유라고 불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정부의 감시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통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중국만 봐도 충분해요. 만약 당신이 자녀가 소셜미디어를 하게 하고 싶다면 당신은 형편없는 부모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해요. 정부가 누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시작할 때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엄마로서 이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게 돼요. 저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없애버리는 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힘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제 아이가 소셜미디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소셜미디어가 훨씬 더 쉽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대신 결정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건 제 몫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엄마를 보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게 엄청나게 끔찍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키어스타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정말 건강하지 않은 시각에서요. 우리가 자랄 때는 이렇게 신경 써야 할 플랫폼들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건 소원처럼 들리네요. 좋았어요. 이런 식의 논쟁을 시작해봅시다. 알겠어요, 우리. 논쟁이라고 부르지 말고 대화라고 합시다. 반은 논쟁, 반은 대화라고 해요. 유튜브도 좋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제 말은 6살짜리가 유튜브가 뭔지 안다는 사실이 저에겐 정말 역겨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제가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면 돼 저만의 휴식 방법이거든요. 6살짜리가 소셜미디어나 어떤 미디어 콘텐츠로 놀거나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나 다른 모든 플랫폼을 금지해달라고 네 엄마에게 편지를 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수백 명이나 돼. 왜 그거 너에 관한 일로 만들었어? 이 영상들의 정치적 의도가 슬퍼. 왜 한 여성이 아이와 이런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하지만 6살짜리 아이가 유튜브가 금지된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리고 영상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나는 이 정부 인사가 누군지도 몰라. 키어스타머, 키어스타머.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래, 6살짜리가 키어스타머가 뭔지 알 필요도 없지만 사실 6살짜리가 유튜브가 뭔지도 알 필요 없어. 어린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좋지 않아. 누군가 이렇게 썼어.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기보다 정치인들을 우리 삶에서 금지하는 게 어때요? 16세 미만을 위한 소셜미디어 금지가 실제로는 16세 미만을 위한 금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특정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말해요. 키어스타머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사용을 금지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저는 완전히 정신 차리고 있어요. 걱정 마요 얘들아. VPN은 이미 준비해뒀으니까. 제 아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저에게 속해 있어요. 그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정말로 제 마음 그대로예요. 데이비드 쇼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키어스타머는 10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막으려 하지만 어떤 앱이 마법처럼 예외인지 맞춰보세요.
블루스카이예요. 그들은 독립적인 자유 발언이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차단하면서 극좌 성향의 에코챔버인 블루스카이는 완전히 열어두고 있어요. 이건 결코 아동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이들을 디지털 거품에 가두고 기득권의 선전으로 세뇌하려는 계획된 음모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의 생각을 완전히 통제하려 합니다. 노동당 엘리트가 아이들을 세뇌하지 못하게 하려면 리트윗하세요. 저도 그건 리트윗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을 은밀하게 도입하고 있어요. 영국 정부는 영국 국민이 원하는 것만 빼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죠. 맞아요. 저는 아이들 휴대폰을 오전 7시 전, 오후 8시 후엔 전화와 문자만 가능하게 제한했고 앱 다운로드도 제 승인 없이는 못하게 했어요. 왓츠앱,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X.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해봐야 해요. 영국 정부는 2027년 봄까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에이미 오벤 교수님은 MRC 인지 및 뇌과학 유닛의 심리학자이자 존 세인트 존스 캠의 펠로우이신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그녀의 반응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소셜미디어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파괴적입니다. 그건 위험하고 우리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흥미롭게 느꼈던 건 BBC에서 나온 이 영상이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BBC가 끔찍한 정부의 끔찍한 대변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뭘 밀고 있는지 보세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금지를 환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금지를 환영하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이걸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거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 11세에서 14세 학생들 대부분이 이 금지에 꽤 실망한 것 같아요. 이제 이사벨라 씨에게로 넘어가 볼게요. 총리가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말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사벨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기 전에 아이들이 화가 난 건 당연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중독자에게 더 이상 마약을 못한다고 하면 화가 날 거예요. 누군가에게 더 이상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해도 화가 날 거고요. 그리고 화면 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에게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날 거예요.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죠.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대신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가 대신 결정할 때의 의미를 알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일이 정말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겁먹고 발을 빼거나 시간을 더 두고 더 검토할 줄 알았는데 그는 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친구들과 연락할 수 없게 되는 게 걱정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앱들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소셜미디어는 대부분 부모님이나 가족과 연락하는 데 써요. 제 생각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까 스크린타임 봤죠? 주말에 당신의 스크린타임은 얼마였나요? 9시간이요. 9시간이요. 그래서 갑자기 채워야 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럼 뭘 할 거예요? 벽만 바라보겠죠. 만약 이게 우리가 미디어 금지에 반대해야 한다고 설득하려는 선전이라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저도 정부가 미디어를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이게 바로 모든 부모님들께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친구와 가족에게 연락하는데 9시간을 쓴다고요. 왜 직접 친구나 가족과 놀지 않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순히 친구들에게 문자하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만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9시간 동안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없다고 해서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건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제 입장을 분명히 하자면 저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생각해요. 하지만 정부가 그걸 결정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어떤 소셜미디어를 허용할지 정부가 결정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그래야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추적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함정이에요. 그건 우리 아이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열하고 위험한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부가 우리를 더 통제하려는 것뿐이에요. 알론소 가르문디가 썼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제한 기능이 내장된 아동용 휴대폰을 판매 시점에 제공하는 게 전 국민에게 16세 이상 확인과 해킹 위험이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쓰는 것보다 더 쉽지 않나요? 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돕고자 했다면 홍보하거나 제한하고 그런 법도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추적하고 아이들에게 위험한 이념을 주입하려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소셜미디어가 블루스카이만 빼고 차단된다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독자들이고 그에 맞게 다뤄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독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여기 뭔가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뭔가 정말 잘못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지 그들이 하면 안 돼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